김영선 마담님, 저는 이제 마담님이라고 하니까 저희 처음 동치미 출연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한 9년 전쯤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 그게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이제 고통이 많이 희석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동침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잠시 후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부부 특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들은 다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아. 두 분을 모셨네요. 어떻게 하고 보니까. 잠깐만요. 그 지금 부부가 어떻게 혼자예요? 혼자야. 그러니까 두 분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검증단이야. 우리 특집이에요? 예. 괜찮네 이거.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큰 결심을 하시고 이제는 좀 뭔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공백이 꽤나 길었어요. 그 좀 힘든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 우리 김영선 마담님의 이야기로 저희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김영선 마담님. 나는 남편 없이 혼자 이혼했다. 그 이혼이 네.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네네. 저는 이제 78년도에 MBC 10기로 이제 공채로 연기자로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뭐 이런저런 작품을 많이 했지만 특히나 이제 사극을 많이 하면서 중전. 네, 맞아요. 그런 좋은 이미지로 많이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인 소개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서 이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자상하고 좀 곰살맞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촬영하고 늦게 들어오면 음식을 해서 뭐 창에 이렇게 차려주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면은 뭐 청소도 해주고 같이 뭐 이런 사람이라 결혼 괜찮게 했다 이렇게 위안을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무역이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 7년 되면서 이제 사업이 조금씩 이제 슬럼프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들어오고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싸우기도 좀 많이 했어요. 뭐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친구 집에서 며칠 쉬었다.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니까 또 그때 상황이 또 여자로서 그래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안 좋아갖고 이제 회사를 다 닫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부채가 좀 꽤 많았어요. 한 20억이 좀 넘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집에 하루 이틀 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로도 답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달 되고 두 달 되니까 나중에 그게 걱정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만 생각할 수도 없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너무 피해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그것도 저기에서 이제 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 당시. 친정 엄마. 예, 친정 저희 엄마가.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당시 또 그때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엄마한테 좀 불효를 한 것 같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엄마를 이제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엄마를 제가 케어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3, 4년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거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때도 옆에 계시진 않았군요, 남편이. 예, 없었어요. 그 뒤로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앞으로도 이 사람하고 뭐 다시 개선해서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있을까? 이런 생각 잘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변호사한테 제가 의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상대가 지금 안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혼이 되냐 그랬더니 그게 된대요. 행방불명 그런 걸로 해서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으로 봐서 너무 무책임하게 이게 집을 방치했다는 거죠. 그거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인생 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상대 없이 이혼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뭐랄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 존재도 그 사람들 아닌 그런 나 진짜. 그 마음의 상처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부부는 같이 웬만하면은 싸우고 티격태격 해도 같이 헤쳐나가야지 부부가 크게 이게 뭐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사실은 정말 이혼의 과정도 그때는 너무 서로에게 상처도 되지만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서 이혼을 한다 그래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배우자면 그 또한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예, 또 맞아요. 연락이 전혀. 아니 그러고 나서 연락은 왔어요. 진짜? 이혼이 되고 나서? 예, 되고 나서요.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고? 그것도 술을 먹고 한밤중에 네.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긴 바꾸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 거 너무나도 잘한다. 내가 지금 같은 마음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 진작에 그 한마디 하셨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독하게 되지도 않았고 그랬을 텐데 뭐 근데 이미 뭐 내 마음은 그 시간들이 너무 저한테 컸기 때문에 상처가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두 분이서 뭐 공방을 하고 싸우고 아니면 협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도 지금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연락이 안 있어 돼서 하는데 이거- 정혜리 마담님도 이 이야기랑 비슷한 경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니, 저는 이게 지금- 흔한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이제 용선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비슷해 일이 있으시죠? 왜? 내 얘기를 용선 언니한테 적었나? 진짜요?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또 있다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런 경우가 흔한 게 아닌데. 너무 흔하지를 놀라갖고 않은데. 지금도 좀 되게 다시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그러나? 어떻게 연락이,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이혼한 거는 저도 똑같은 케이스이고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사업을 하고 근데 여전히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감당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그냥 이렇게 이게 과정인가? 진짜 누구나 마다 똑같은 학원을 다니나 싶게 그런 어떤 며칠 만에 오는 이런 반응들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에 이제 그때쯤부터 완전히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저는 미국에 갔다더란 얘기만 들은 거예요. 저는 소문으로. 네네 그냥 다른 들은 것도 사람한테 아니고. 그것도 연락 뭐 온 거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사랑과 전쟁하면서 거기 이제 변호사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그 이제 뭐 소장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디 있는지 뭐 답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차마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이 상태면 그냥 됩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변호사한테 듣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얼른 딱 끊어 이건 이제 안 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 좀 매몰차게. 기다려보자. 또 혹시 모르겠다고 이거 딱 기다렸는데 아니 근데 신고를 막상 하면 진짜 딱 끝나는 것 같으니까 설마 될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신고를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는데 딸내미 이제 6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서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청에 딸 때문에 뭐 가족관계나 이런 거 서류를 떼러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이렇게 딸 떼러 보는데 이혼이 돼 있는 거예요.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도. 제가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경우는 너무 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직권 계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냥 그렇게 된 경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끝난 거다라고 해서 그 직권으로 한다라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연락 두절이 예, 그냥 뭐 된 상태니까 직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제가 이혼이 됐구나라고. 근데 두 분은 외계인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형님 그런 일이 있지. 너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서류 떼다가 발견하신 거는 너무 놀라시긴 하셨겠어요. 정혜리 누나는 부럽죠, 연락받은 거. 아니 뭐 그냥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걸 연락 받아서 뭐야? 지금 연락 와봐야
무슨 소용이 그래 있어.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희한하고 웃기는 거는 만약에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연락이 와서 그 중간에는 구태여라. 애기 아빠니까. 어차피 친권 양육권 다 저한테 무조건 다 있는 거니까 아무 네. 상관이 없는데 만약이라도 연락 와서 내가 애랑 연락하겠어라고 하면은 왠지 좀 싫을 것 같은 마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나는 혼자 이렇게 했는데. 기껏 다 해놨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크고 나니까 그러니까 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쯤 지나고 고등학교쯤 돼서 제가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걔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아빠가 있지 않은 건 내가 참 부모로서 미안하다, 엄마로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와서 아빠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로 인해서 뭔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만나도 괜찮아. 뭐 이제는 그냥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아이는 별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